안녕하십니까. 박인종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15강은 법인 설립과 전환 시에 주식회사를 할 것이냐, 유한회사를 할 것이냐,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나한테 적합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은 이제 개인사업자 시작을 합니다. 일단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2, 3년 지나서 안정계도 오르고, 야, 이게 된다 싶다. 또 매출 이익도 안정세에 올라가고 있다. 사람들 잘 모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개인회사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을 수용할 어떤 상태가 안 됩니다. 이게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죠. 법인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끝까지 항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언제 폐업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이제 자꾸 모여서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만드는 회사들이 바로 유한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지분도 한정돼 있고 그런 대안은 유한회사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그 두 회사가 이제 상법상에는 다 유한 책임이니까 서로 교환, 조직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외국에 나가보면 특히 비근한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데에는 간판에 한자로 써 있으니까 다 알죠. 거기에 다 유한공사, 프라이빗 리미티드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한회사다, 이렇게, 아니면 작은 주식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14년 안세 재경 저널에 실었던 내용을 이제 강의하는 것이고, 이 책 회계혁명 조사 전략의 36페이지에 이렇게 원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제 15강. 법인 전환 시 주식회사 선택할 것이냐, 유한회사를 전환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이죠. 자, 둘 다 상법상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의 규정이 있고, 유한회사 규정이 있습니다. 대책임면에서는 주식회사는 자본금 법인에서 책임지고요. 여기서는 출자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본금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건 자본금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유한회사는 출자금이라고 그러고, 설립 특성이 물적회사로서 주식회사 설립할 때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무한성, 장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조건설, 도소매 가치는 물적회사에 쓰는데, 유한회사는 이제 인적회사, 파트너십, 소프트웨어, 기술회사, 뭐 이런 데 같이 기술, 또 고급 기술이 딴 데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인적회사에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제 주주 간의 독립성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주식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한테 매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몰래까지 매각하면 이것은 좀 신의에 어긋나지만, 그냥 나 다른 사람을 매각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나 당신하고 뜻이 안 맞아서 떠나겠다.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는 주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 먼저 나의 지분을 취득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해라. 그래서 빨리 사라. 안 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겠다. 그때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른 제3의 주주를 영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금의 무제한 확장하고 주주 숫자도 계속 증진할 때 주식회사가 쓰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서로 견제하거나 감시, 통제, 뭐 이럴 때, 또 외국인들이 이미 모든 물적 자본은 외국에 있고 그냥 국내 유통망만 한다든가 일부 기능만 할 때는 더 이상의 물적 자본이 필요 없으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유한회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외국 회사. 법인세율은 이제 다 똑같습니다. 2억까지는 11%, 200억까지는 22%, 그 다음 그 초간 24.2%고, 주식회사 주사는 차이가 없습니다. 배당세액 공제도 배당을 할 때 마찬가지로 10% 세액 공제인데, 10% 세액 공제라는 것은 2억까지에 대한 거니까 2억까지 연봉에 대한 것은 10% 세액 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가 없어졌어요. 이중과세가 없음. 그러나 20% 단계나 이후 단계부터는 한 11%만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22%를 냈으니까 11% 차액에 대해서 더 낸다. 그렇게 돼서 종합과세,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유한에서 받은 이 경영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다가 세액공제 하더라도 그 이상부터는 이제 11% 추가로 내는 거니까 이중과세가 뭐 2배나 이런 건 아니고 11%만 더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선호하는 경우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제조도 소매업의 외부 자본 유치를 쉽게 할 수 있고, 언젠가 코스닥이나 상장으로 계속 진격을 할 수 있는 성장성을 선호하는 분들은 주식회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소수 파트너나 유한의 동업자들로서 서로 간에 안정성 있게 하는 데들은 유한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다. 또 유한회사가 과거에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가지고 정보의 공식성, 투명성이 이제 없었는데 이제 2020년부터 전면 개정 행안법에서 유한회사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한회사도 주식회사 똑같이 공시를 해야 되고 그 실적을 알게 되고 외국법인이 할지라도 국내에서의 실적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같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사업 특성, 인적 구성 특성, 또 미래에 대한 무한 확장성 이런 걸 봐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박인종 회사였습니다.